예,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시설 세 번째 강의 3월 20일 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스포츠의 역사와 공공시설에 관한 건데요. 주로 이제 그 간략한 스포츠의 역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스포츠 역사와 스포츠 시설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그 세 장의 사진 중에 아이고, 이 오른쪽 거는 가려서 안 보이겠네요. 어, 첫 번째 거는 이제 고대 올림픽 터죠. 그 그리스 올림피아에 있는 고대 올림픽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터가 있고 가운데는 이제 잘 아시죠?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뉴욕에 있었던 그 폴로 그라운즈라는 경기장인데 음, 이 폴로 그라운즈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뉴욕의 그 맨하탄 쪽에 있던 경기장인데 이게 한 19세기 말부터 1964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번 구장이 한 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헐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처음에는 폴로 경기장으로 만들어져서 이름이 폴로 그라운즈인데 나중에는 야구장도 거기서 야구도 하고 다른 여러 종목도 했었어요. 이제 복합적인 경기장이었죠. 그래서 이게 뉴욕을 이제 추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너 옛날에 폴로 그라운드 알아? 이러면서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옛날 거 이렇게 하면서 너 그거 알아? 기억나? 이러면서 이렇게 어, 자기의 그 나이 많음을 과시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폴로 그라운드 하면 그 뉴욕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명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과거에 있었던 뉴욕의 그 명물이었고 스포츠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한번 오늘. 네. 다음 장으로 보시죠. 제가 이제 교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교재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스포츠 시설 관리 쪽에 좋은 책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쓴 책이 이제 몇 권 있는데 저도 한 4권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교재로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게 책이 일단 너무 두꺼워요. 이 미국 책들 보면 한 500페이지 막 되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 세세한 내용이 많거든요. 경기장 블리처라고 해서 이제 경기장 간이 의자 있잖아요. 그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주 그 잡다한 내용이 많아서 이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책이 막 두꺼워지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몇 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여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이제 교재를 하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가르치셨던 다른 교수님들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책을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그 하재영 교수님 수업에 이제 이 책을 그 교재로 썼더라고요. 지금 그 문동욱 교수님이 하는 수업에서는 어떤 교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이 책을 그래서 이제 일단 가져왔어요. 그 교재에서 있었던 거고 가져왔는데 이제 이 책에 장점과 단점이 있죠, 분명히.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재는 장점이 있다면은 체계적이고 예, 번역도 비교적 잘 했어요. 예, 잘 됐고 별로 쓸데없는 내용은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책이 2008년도에 이제 번역이 됐지만 출판된 거는 미국에서 출판된 건 2005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다 이제 한 20세기 후반 그때 내용이에요. 그 경기장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거든요. 미국에서 경기장 건설 이런 담론이.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책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예, 좀 업데이트가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옛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건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스포츠 시설 경기장 이쪽 분야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책은 뭐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교재를 사라고 말하기가 좀, 예,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이 교재를 사려면은 또 돈도 많이 들고 이 책이 비싸거든요. 23,000원이에요, 새 책이. 물론 뭐 온라인 서점이나 뭐 중고로 사면 좀 싸겠지만 그 책값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내용이 최신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책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교재로 쓰긴 할 텐데 안 사셔도 됩니다. 예, 그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을 저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단원이나 그 내용을 가지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일단.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 더 좋고요. 안 보시고 그냥 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만 하셔도 뭐 시험 보거나 이럴 때는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음, 뭐 뭐랄까요 권장사항이지만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다른 교수님들 수업에서는 이 책을 뭐 의무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뭐 이 책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예. 하지만 읽으시면 좋으니까 혹시 이제 친구나 뭐 이런 선후배들 중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빌려서 보셔도 뭐 좋고요, 당연히. 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면은 뭐 한번 빌려보세요. 예. 예. 뭐 어떻게든 구하셔서 보면 좋고, 예. 안 보셔, 안 사셔도 된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포츠 경영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겠죠? 예. 제가 그걸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스포츠 경영 관리사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1차 필기가 있고 2차 필기가 있는데, 1차 필기 시험 과목이 이제 4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산업론, 그리고 스포츠 경영,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시설에 관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 시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이 과목을 듣는 이유가 그 스포츠 경영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러셔도 돼요.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그 시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그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은 그 시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지 이런 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되도록 반영하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그 시험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게. 이 수업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식도 얻지만 또 시험 준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제가 이제 따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 했고요. 또 시험에 대한 얘기도 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몇 가지 용어의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스포츠 시설이다, 뭐 공공 집회 시설이다, 뭐 혹은 다목적 시설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용어는 정의해 놓고 갑시다. 그 스포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facility죠, sports facility. 그래서 이걸 이제
스포츠 시설이 뭐냐, 어디까지가 스포츠 시설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이걸 이제 정의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국내 시험에 대한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어떻게 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찾아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스포츠 시설의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고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런데 여기 좀 약간 특이한데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장소래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그러면 지붕은요? 음? 여기는 지붕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실내일 수도 있고 실외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예. 사방이 막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막혀 있지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 티켓을 사서 지정된 장소로만 입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다 뚫려 있으면은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고, 어, 사방이 막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고, 여기 이제 지붕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거는 실내 혹은 실외 다 포함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죠.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골프장, 예를 들어서 골프장은 막혀 있지 않죠, 사방이. 막혀 있나요? 글쎄요, 사방이 막혀, 골프장에 들어가려면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야 돼서, 그래서 막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 막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플로리다에 살 때, 예, 플로리다는, 미국 플로리다는 골프장이 많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사계절 골프를 칠 수 있어요. 겨울에도 눈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살던 아파트가 바로 그 골프장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막 골프공이 막 날라오고 막 이런데, 그 저녁 한 여름쯤에 저녁 한 7시쯤 되면 아직도 화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없고, 그러면 이제 골프 한 7번 아이언 하나 들고, 예, 공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한 3홀 정도 치고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음, 스포츠 시설이 아닌가요? 글쎄요, 좀 이상하죠. 예. 골프장도 당연히 스포츠 시설인데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지 않았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이게 정의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이 책에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보기로 그 스포츠 경영관리사 시험에 아마 이게 나왔던 것도 같아요. 스포츠 시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그건 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예.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스포츠 경기를 하는 장소 이렇게 정의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공공 집회 시설 해서 영어로 Public Assembly Facility 줄여서 알파벳 대문자로 PAF 이렇게 씁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PAF 뭐 이렇게. 예, PAF가 뭐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이거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공공 집회 시설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예. 근데 이제 모여서 뭘 하느냐. 오락성, 비오락성 시설물.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모이는 곳. 뭐 논다는 게 꼭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뭐 콘서트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뭐 콘서트 홀도 있지만 음, 이런 집단 시설물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비오락성 시설물, 비오락이라는 게 무슨 뭐 학술 회의 이런 것들, 예, 뭐 기념식 이런 거 하는 장소로 쓰일 수도 있죠. 거기서 이제 스포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예가 나와 있는데 경기장, 스타디움, 영화관,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인데 그 경기장은 뭐 대표적으로 뭐 실내 혹은 실외 경기장이 있죠. 예. 그걸 뭐 스타디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요즘은 뭐 이제 파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홈구장이 라이언스 파크잖아요. 라팍 줄여서. 그리고 영화관도 예,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곳이죠.
거기서 꼭 뭐 영화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떨 때는 거기서 뭐 어,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컨벤션 센터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장소란 뜻인데 이제 대부분 무슨 전시회나 이런 거를 하기도 하죠. 여기서 뭐 백스코, 부산에 있는 백스코나 그 고양시, 일산에 있는 킨텍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대규모 전시회나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스포츠 경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집회시설 영어로는 PAF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 시설이 있는데 멀티-유스 퍼실리티 글자 그대로 이제 목적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 시설이에요. 음, 우리나라에도 이제 돔구장이 있잖아요. 그 고척 스카이돔 그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곳은 이제 야구장이죠. 예, 주목적은 야구장이에요. 그 키움 히어로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해서 1년에 72경기를 거기서 하죠. 뭐 포스트 시즌이 있으면 좀 더 하겠지만 주로 이제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아마추어 야구 경기도 가끔 할 텐데 그 외에는 뭘 하나요 거기서? 네, 거기서 콘서트도 많이 합니다. 콘서트도 많이 하고 공개 방송도 하고 작년 말에 U2 그 아일랜드 출신 락 그룹 U2가 그 고척돔에서 공연을 했었죠. 예, 저는 못 갔는데 가고 싶었는데 제가 U2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못 갔어요. 예,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와서 공연을 했었죠 거기서. 예. 근데 공연을 굉장히 무성의하게 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뭐 말이 많았죠 그때. 그래서 이런 콘서트도 많이 하고 가끔 보면은 무슨 뭐 저기 TVN 뭐 엠넷 공개 방송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 중고등학생 또래 그 여학생들이 그 앞에서 막 줄 서 있고 막 기다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또 뭔가 있나 보네 이러고 이제 가죠. 예. 그 목적이 하나가 아니죠. 다목적 시설이죠. 어, 뉴욕에 미국 뉴욕에 그 유명한 경기장이 하나 있어요. 실내 경기장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뉴욕 닉스의 홈구장이기도 하고 뉴욕 레인저스라는 그 아이스하키 팀이 있거든요. NHL 팀. 그 팀의 홈구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그 두 구단이 사용을 하죠. 홈구장으로. 하지만 이제 봄, 여름에는 어떻게 쓸까요? 그걸 당연히 콘서트도 많이 하고요. 또 뭐 실내 그 운동 경기도 많이 해요. 뭐 복싱을 하기도 하고. 그 한때 뉴욕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그 복싱의 아주 메카였죠. 예. 그 알리하고 프레이저 그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가 이제 70년대에 굉장히 라이벌이었는데 그 선수가 아마 둘이 아마 세 번 그 붙었을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했고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가 아니죠. 거기서 농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스하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콘서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복싱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제가 이 경기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그런데 뭐 때문에 갔냐면 그때 그 취업 박람회를 했어요. 거기서. 예.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아 내가 드디어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가보는구나 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경기장 안에는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그 복도 있잖아요. 경기장 복도. 복도에서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야 뭐 그랬지만 어쨌든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긴 했죠. 이게 이제 다목적이죠. 예. 취업 박람회 같은 행사도 개최하는 예, 아주 다용도의 시설이다. 해서 멀티 유스 퍼실리티 다목적 시설 이렇게 됐어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역사를 좀 배워볼게요. 이거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음, 고대 시설. 고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뭐 그리스 로마를 말하죠 대부분. 어,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배우죠 중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의 어떤 뿌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서양 문화의 원류고 이게 뿌리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리스 로마가 도대체 언제쯤인지도 잘 모르고 감이 안 와닿고 왜 이게 중요한지 솔직히 뭐 잘 이해도 안 가는데 연도를 막 외우라고 하진 않겠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대충 감만 잡읍시다 우리 여기서. 근데 이제 고대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고대 올림픽을 했는데 그게 언제쯤이냐면은 한 기원전 한 700년에서 한 기원전 200년 요쯤이에요. 예. 대충 예, 감이 잡히시나요? 예. 기원전 한 700년에서 기원전 200년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뭐 소크라테스 아시죠? 네,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 약간 여담을 얘기하자면은 소크라테스를 이 미국 사람들은 사커티 이렇게 발음합니다. 사커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애들이 뭐 사커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사커티가 뭐야? 축구할 때 입는 티셔츠인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듣다 보면 문맥상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게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구나. 소크라테스를 미국 사람들은 사커티라고 합니다. 예, 여담이고요. 플라톤 있죠 또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은 플레이로입니다. 플레이로. 예, PLATO인데 이걸 이제 우리는 플라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플레이로 이러고요. 플라톤 이후에 이제 철학을 집대성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있죠. 그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 미국 애들이 예, 에리스토틀 그럽니다. 예, 에리스토틀. 참 희한해요. 예, 참 이상하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게 순서가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해가 기원전 551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확실치 않은데 이거 하여튼간 그러니까 언제쯤 사람이냐 하면은 그때쯤 사람이란 얘기죠. 고대 올림픽 하고 있을 때 그때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서 활동했겠죠. 551년이니까 기원전. 그래서 이제 551년이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언제쯤이냐? 중국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춘추 시대쯤 되겠죠. 춘추 전국 시대쯤 되겠죠. 확실하지 않은데 등간 왜냐하면 공자가 태어난 게 소크라테스보다 한 90년 뒤에요. 그러니까 어, 소크라테스가 더 형이죠. 형이 아니 할아버지쯤 되겠네. 등간 예. 근데 뭐 역사가 긴데 그 중에서 한 90년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이제 그 비슷한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이제 로마 시대가 도래했죠. 서양 역사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그레코 로망이라고 부르죠. 그리스와 로마를 합쳐서 그레코 로망. 여러분 레슬링 아마추어 레슬링에 두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자유형과 그레코 로망형이 있죠. 그 상체만 공격하는 게 그레코 로망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와 로마를 합친 말이고 당연히 레슬링은 고대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였죠. 지금 약간 다르지만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죠. 용어에서 그레코 로망형 뭐 이래가지고 그런 말을 쓰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때 이제 고대 올림픽을 했으니까 당연히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설물. 그리고 이제 지금의 스포츠 컴플렉스 같은 어떤 단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시설이 모여 있는 것들. 그래서 경마와 전차 경기장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기는 극장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콜로시움. 예, 지금도 로마에 가만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게 검투사들이 막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검투사 호랑이랑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경기장이 바로 콜로시움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게 막시무스 원형 경기장이라고 여기 보면 서커스 막시무스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차 경주를 했죠.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에서. 자, 이게 이제 지금은 이대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데 이게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이제 가상해서 그린 거예요.
보면 이제 가운데 그 큰 첨탑이 있죠. 이게 그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뭐 이집트식 그 건축물을 이제 로마에 옮겨놓은 거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마차들이 달리고 있죠. 이렇게 막 돌면서 삥삥삥 돌면서 경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막 환호하고 뭐 이러는 게 그 굉장히 유명한 당시 오락거리였는데, 로마 시대 때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뭐 그 군사 훈련도 했을 테고, 이제 군대가 외국에서 싸우다가 이기고 왔을 때 환영 행사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 그 김포공항에서 카퍼레이드 하듯이 예전에, 지금은 안 합니다만 하여튼 예전에는 막 그 금메달 따고 오면은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쭉 이렇게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그럼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막 손 흔들고 막 꽃다발 주고 막 이랬어요.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돌아오면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죠. 막 이기고 돌아왔노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영웅이 이겼어요. 생각해보면 기고만장했겠죠. 막.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막 행사를 하면은 꼭 그 장군 옆에 한 사람을 붙였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장군한테 계속 뭔가를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러면서 계속 속삭였대요. 그게 뭐죠? 메멘토 모리가? 이게 뭐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당시 그 언어로. 뭐냐면 이게, 야 네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잘 나가고 기고만장하고 뭐 눈에 뵈는 게 없지 마 이러면서,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니까 언젠가 너도 죽는 존재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겸손해. 이런 뜻으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옆에서 이렇게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참 인생의 그 지혜를 느끼게 하는 일화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경기장을. 물론 뭐 마차 경기도 하고 검술 훈련도 하고 군사 훈련도 하고 뭐 대규모 행사도 하고, 이렇게 멀티유스 퍼실리티였죠. 이것도 일종의. 자,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 그 마차 경주 장면을 그린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벤허라고 들어보셨죠? 1959년 작품인데, 이게 제가 이걸 동영상을 여기다 해놨는데 이게 동영상이 상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된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잠깐 보실 텐데, 이게 비디오에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제가 서툴러서. 일단 보시고 와서 얘기를 하죠. 그럼 잠깐 한번, 이게 소리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틀어볼게요. 예. 안 되나?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이 비디오를 이렇게 여기 섞어서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여기 그 벤허 해가지고 The Chariot Race, 이게 뭐냐면 이제 마차 경주 이런 뜻이죠. 전차 경주, 마차 경주, 요걸 넣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넣어보시면은 뭐 많이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영화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1959년 영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CG도 없고 뭐 이럴 때예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영화의 특징은 이제 70mm로 만들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영화를 70mm 필름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고 굉장히 그 파노라마 같은 영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쫙 넓게 펼쳐져서 정말 그 볼거리가 많은 스펙타클이었어요. 어, 그래서 배너에 보면은 굉장히 멋진 장면이 많습니다. 이게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마차 경주 장면이고, 이 영화가 마치 그 우리나라의 국민 영화 같이 그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그 59년 영화인데 제가 이제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영화라서 저도 이제 몰랐지만, 저는 이 영화를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 강당에서 이렇게 단체로 틀어줬어요. 예,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보여줬고, 이 영화가 특히 이제 그
이 영화의 배경이 로마 시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뭐 그런 그 시절이 나와요. 잠깐 영화에. 그래서 교회에서 단체로 막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를.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근데 이제 이 영화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약간 수구적인 인물이에요. 그 미국의 NRA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National Rifle Association. 그 뭐냐면 이게 총기 소유자 협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가지고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로비를 세게 합니다. 정부나 뭐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뭐 몇백만 달러씩 막 기부하고 그래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총기 사고가 많이 나도 총기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받아먹은 돈이 있으니까 NRA한테. 예. 그래서 이제 찰턴 헤스턴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이고, 하여튼 지금 그런 사람인데, 그 라이벌 영화 배우 중에 그 커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한두 달 됐어요, 죽은 지. 그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배우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의 아버지예요, 커크 더글라스가. 근데 커크 더글라스가 이 배너를 보고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영화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시절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약간 뒤에 스파르타쿠스라고. 근데 스파르타쿠스는 실존 인물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검투사였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잡혀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체제에 막 저항하는 이런 인물이었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만든 비슷한 영화잖아요. 베너하고 스파르타쿠스하고. 근데 베너는 막 그 교회 이런 데서 단체 관람 시켜줘가지고 학교나 교회에서 그 국민 영화가 됐는데 스파르타쿠스는 이게 내용이 그 이게 그 타락한 권력에 저항하는 노예의 반란을 그린 영화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7, 80년대 당시 그 분위기에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아유, 이게 위험해 영화 이거 안 돼. 그래서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못 봤죠. 근데 스파르타쿠스도 70mm 영화고 굉장히 그 잘 만들었어요. 영화가 아주 멋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스파르타쿠스가 이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그 클립들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네, 넘어갈게요.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중세 시설. 중세는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서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제 뭐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뭐 한 더 오래 가지만 한 15세기 무렵까지를 중세라고 하죠. 중세는 이제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죠. 그래서 스포츠가 별로 없었어요. 일단 교회는 일단 뭐 금욕이고, 예, 스포츠라는 게 또 여기 나오지만 축제와 함께 성행하면서, 근데 축제를 하면 또 사람들이 뭐 합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싫어했죠. 그래서 금지! 스포츠의 암흑기예요. 쉽게 말하면 중세는. 그런데 이제 그때 있던 스포츠는 뭐 사냥, 마상의 창시합, 뭐 궁술, 즉 활쏘기 시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스포츠는 좀 암흑기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설 건설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 시설 경영에서 고려할 점들. 이거는 이제 뭐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도 있고, 주로 이제 밑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현대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거는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도 해당하는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쭉 하나씩 봅시다. 자, 대규모 관객 통제와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장 같은 이제 주로 대규모 시설, PAF 같은 대규모 시설을 이제 짓고 운영하고 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관객 통제와 이동. 관중들이 떻게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건데, 왜냐면 이건 이제 사고를 예방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로마의 콜로시움, 이게 이제 뭐 추측을 하기로는 지금도 한 5만 명 관중이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옛날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5천 명이 아니고 5만 명 관중들이 다 들어오고 빠져나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뭐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잘 만든 경기장입니까, 그게. 콜로세움이. 예. 대단한 거죠, 진짜. 그리고 난폭한 관중 단속. 이게 이제 뭐 술에 취하거나 막 그 뭔가 불만이 있어서 막 난동을 부리는 관중이 있으면은 이게 뭐 지금도 이제 그 안전요원들이 가서 이렇게 모셔가잖아요. 이렇게 딴 데로. 예. 이건 그때도 중요한 일이었죠. 예. 다용도 사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장을 지어놓고 한 가지 용도로만 쓰면은 그건 낭비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잘 설계를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죠. VIP 보호.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네로 황제가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장에서 이걸 하죠. 이렇게 뭐 죽여라, 뭐 살려라, 뭐 이러면서 네. 그 검투사 시합을 구경할 때 VIP가 가기도 하고 뭐 지금도 우리나라나 뭐 외국에서 무슨 뭐 올림픽 개회식 이런 데는 뭐 국가 원수들이 막 대거 참여하잖아요. 이럴 때 그 경호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 VIP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 영화 슈리에도 나오죠. 예. 슈리에 보면은 그 경기장에서 남북 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그 친선 경기를 보는데 근데 이제 그때 북한 그 군인들이 테러를 감행하죠. 예.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슈리에 영화 보면 VIP 보호, 시설물 청결 및 가동성 유지.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얘기는 뭐 청소를 잘한다는 얘기고 뭐 그밖에 이제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한다는 얘기고 가동성 유지는 이게 언제든지 이게 돌아갈 수 있게 그 준비를 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예. 언제든 쓸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는 좀 요즘 얘기가 되겠네요. 최근 얘기. 언론 종사자들에게 편의 제공. 그 기자들이 이제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게 뭐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거기 뭐 전화기나 뭐 사무기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죠. 예, 뭐 간단한 먹을거리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는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그 와이파이가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경기장 가면.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이 느리거든요. 훨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인터넷 센 거. 근데 이제 막 몇만 명이 동시에 막 접속을 하면은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기장 갈 때는 아예 그냥 와이파이는 안 되려니 하고 그냥 예, 각오하고 갑니다, 보통.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은 아무리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고 해도 뭐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아예 와이파이가 없거나 이러면은 그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그 일할 때. 그래서 그거는 신경 써서 잘 해줘야 돼요. 예. 그다음에 TV 중계용 카메라 설치대와 케이블 배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TV 카메라가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장을 잘 잡을 수 있는, 경기 모습을 잘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애초에 경기장 설계할 때부터, 예,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예, 카메라를 이쯤에다 놓으면은 경기장이 잘 잡히겠구나. 뭐 이렇게 그림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데를 설치하고, 그럼 배선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전기는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것도 당연히 감안해야죠. 그 다음에 광고물 설치 공간 확보. 특히 이제 축구 경기할 때 이제 A보드라고 해서 뭐 축구뿐만 아니고 이제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돈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게 효과적으로 잘 노출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해야죠, 경기장을. 네. 그래야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보고, 우리 광고 잘 나오고 있군. 돈 내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수들 연습 및 휴식 공간 확보. 그러니까 경기장은 선수들이 주인공이죠. 예, 뭐 퍼포먼스를 하는 주체가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쳐야 관중들도 만족하고
좋은 이벤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잘 경기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실내 연습 공간이나 또 라커룸, 휴식 공간, 뭐, 목욕탕 이런 것들 있으면 좋고요. 샤워실 이런 것들 잘 갖춰줘야죠. 뭐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 전까지 뭐 잠실 야구장에 원정팀 선수들이 뭐 라커룸이나 샤워실이 부족해서 뭐 복도에서 옷 갈아입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어, 그리고 냉난방 환기 시스템 뭐 당연하죠. 이게 특히 실내 경기장은 매우 중요하죠. 이게 예. 냉난방이 안 되면은 뭐 경기를 할 수 없죠. 관중들이 추워서 겨울에 뭐 갈 수도 없고 환경, 주차, 장애인 접근성 및 법령 준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하겠습니다만은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모든 시설에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뭐 그린 마케팅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 강조하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경기장 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이제 뭐 어, 친환경 시설을 건립하는 방법이 있겠죠. 무슨 뭐 태양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물을 이렇게 빗물을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뭐 화장실 뭐 변기에서 사용한다든가 중수도식으로 그러면 그것도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재활용 이런 것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예.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뭐 경기장 좌석을 짓는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노력을 하고 있군 뭐 이렇게 되겠죠. 주차 문제, 주차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경기장을 지을 때 땅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공간이 좀 부족해요 대부분. 예, 그래서 경기장 갈 때는 뭐 아무래도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주차장이 정말 넓습니다. 이게 음, 주차장에서 경기장 걸어가는 그 길이가 거의 우리나라 그 지하철역 한 정거장 정도 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주차장이 넓은데 제가 이제 애나하임에 그 애나하임은 LA 그 근교에 있는 애나하임 에인절스라는 야구팀 있잖아요. 아마 정식 명칭은 LA Angels of Anaheim일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애나하임이 있거든요. 애나하임이 어디냐면 그 디즈니랜드 바로 옆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야구장을 갔었는데 2017년 여름에 갔었는데 예, 2017년 여름이죠. 주차장에 이제 내렸어요. 예, 내렸는데 야구장을 보니까 너무 먼 거야. 야구장이 너무 멀어. 저 어떻게 걸어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력거 있잖아요. 인력거. 인력거가 딱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태워줄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니? 그래서 공짜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이제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이제 공짜로 탔죠. 예, 탔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팁은 줘야죠. 예, 그래서 내리면서 팁 좀 주고 예, 인력거 타고 이제 경기장 입구까지 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 주차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차에 관련된 운영을 잘 해야 돼요, 굉장히. 장애인 접근성 및 법령 준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설을 지어야 돼요. 화장실도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램프식으로 돼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전용석이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좀 예, 진행할게요. 자, 전문 스포츠 시설의 발전. 이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서 특히 스포츠가 이제 점점 전문화되고 인기화되고 프로화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전문 시설이 많이 생기죠. 여기 양키 스테디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새로 지은 거예요. 2008년인가 9년에 새로 지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제가 2007년 5월에 양키 스테디움에 갔었어요. 그때 이제 시애틀하고 뉴욕의 경기였는데 그때 시애틀 선발 투수가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요. 백차승이라고. 네, 부산고등학교 출신. 그리고 양키스의 선발 투수는 일본 선수였어요. 그때 이가와라고 그 왼손잡이 투수 있었는데 경기는 난타전으로 뭐 하여튼간 진행됐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 갈 때 보면 이제 바로 길 건너 쪽에 그 짓고 있었어요. 새 경기장을. 그래서 이제 옛날 경기장은 헐었죠, 지금. 헐고 지금은 이제 새 경기장이 생겼는데 그 원래 뉴욕 양키스 스테디움이 생기게 된 게 그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 때문이에요. 그 베이브 루스가 1920년대에 그 야구 인기 중흥을 이끌었던 뭐 대스타죠. 예. 뭐 20세기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 이 선수가 너무 인기가 좋고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관중들이 막 밀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해. 기존의 야구장으로 수용을 못하니까 아유 큰 거 지어야겠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진 거예요. 양키 스테디움이. 그래서 별명이 구 양키 스테디움의 별명이 A House That Ruth Built. 루스가 지은 집 이런 뜻으로 별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이브 루스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관중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지은 경기장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너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헐고 새로 지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에 갔을 때 보면은 경기장이 진짜 낡았어요. 예. 그 시멘트 이런 거 보면은 막 아우,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냥 유지했던 건데 예. 그 이후에 헐고 새로 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사진은 그 LA의 그 스테이플 센터라는 실내 체육관의 그 클럽 시트예요. 이게 좀 이 사진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가운데쯤에 있는 게 클럽 시팅인데 이게 이제 좀 편하게 앉아서 뭐 음식도 즐기고 사교도 즐기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좌석이죠. 옛날에 그 중세나 뭐 근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파티를 이제 살롱이나 이런 데서 했죠. 예, 드레스복 입고 우아하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데서 만나요, 사람들이. 예, 클럽 시팅 이런 데서 비싸거든요, 굉장히 이게 뭐 연간 회원으로 끊으면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하는 것도 있으니까 예, 이건 아무나 살 수가 없죠. 비싼 거죠, 그러니까. 예. 점점 발전하는 거죠, 시설이. 아, 참, 스테이플스 센터는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LA 킹스 뭐 이런 팀들의 홈구장이기도 하고 또 이게 LA 한복판에 있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저도 2004년도에 가봤는데 예. 여기서 뭐 콘서트 굉장히 많이 합니다. LA가 또 큰 도시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비가 여기서 콘서트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됐어요. 예. 그래서 뭐 소송 걸리고 막 좀 그랬었죠. 하여튼간. 예. 그래서 많은 이벤트가 벌어지는 경기장이에요. LA 스테이플스 센터, 예. 양키 스테디움. 다음 점. 이거는 이제 대학교 경기장인데요. 도 캠벨 스테디움이라는 경기장인데 제가 다녔던 학교의 경기장이에요. 그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풋볼 경기장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50년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요즘의 모습인데요. 보다시피 이제 예전에는 1950년에는 뭐 거의 한 10,000명 올까 말까 한 작은 경기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5,000명이 옵니다. 경기장 꽉 차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 대학 스포츠가 점점 큰 산업으로 발전한 거죠. 1950년에서 2010년, 10년대에 보면은 이렇게 경기장이 커진 거예요. 85,000명,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도시의 인구가 2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경기장이 85,000명이 들어간다니 참.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예, 진짜 스포츠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 이런 식으로 경기장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예, 보여드렸고요. 다 됐는데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예요. 스포츠 시설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을. 자, 누가 짓습니까? 스포츠 시설을 지금 돈이 많이 들죠.
스포츠 시설은 쉽게 지을 수 없어요. 일단 넓은 땅이 필요하고 또 건설에 엄청난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운영할 거냐 이제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개인은 힘들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드물게. 그렇지만 대부분 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 또 요즘은 지자체가 짓죠. 예. 왜 짓죠, 지자체가 이걸? 응? 왜 짓습니까, 이걸? 경기장을 지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일종의 공공재니까, 그쵸? 뭐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시민들이 사용하잖아요, 지으면. 여러분 대구의 라이언스 파크나 그 대구 FC 전용구장, DGB 파크, 필드인가요? 파크인가요? 스테디움인가요? DGB 스테디움이 생겨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일종의 공공재로서 이제 공원같이 지자체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시민 혹은 도민들의 복지에 직결되는 거다. 여가 선용에 직결되는 거다는 생각을 해서 짓죠, 이제. 네. 자, 그런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지자체라고 해도 이건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니까. 이 돈을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돈을 어떻게 되고 누가 될 거냐. 누가 될 거냐는 이제 됐어요. 지자체가 됩니다. 돈을 어떻게 이거 조달할 거냐 이거죠. 세금으로 조달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지자체가 하는데. 그렇죠? 아니면 민간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민간에서 이제 투자해서 일부를 투자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경기장 건설을 할 때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은 뭐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냥 뭐 짓자고 하면 다 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책에 이제 우리 교재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큰 도시죠. 예, 샌디에고는 그 군사 도시예요. 예, 해군 기지가 큰 게 있고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살고 또 이게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뭐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스포츠 팀이 몇 개 있죠. 샌디에고 파드레스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고 또 샌디에고 차저스라는 그 NFL 팀이 있었어요. 미식축구 팀. 근데 이제 경기장이 좀 오래됐단 말이에요. 샌디에고 차저스 홈구장이 한 30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구장을 짓고 싶어요. 이제 팀에서는 새 구장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죠. 우리 좀, 야, 우리 경기장 너무 오래됐어. 새 경기장 좀 지어줘. 이랬더니 지자체에서 글쎄 지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니까 좀 잘 좀 해봐. 안 그러면 우리 딴 데로 간다. 이런 거예요. 마침 그때 LA에서 새 구장을 지었어요. LA는 큰 도시잖아요. 근처이기도 하지만 샌디에고에서 LA는 뭐 가깝거든요. 비교적 같은 주니까. 그래서 야 빨리 줘. 안 그러면 우리 LA로 간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샌디에고 시에서는 큰일 났죠. 이 NFL 팀이 떠나면 우리 이게 타격인데. 그래서 이제 돈은 없고 팀은 잡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이제 주민 투표를 붙였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이 새 구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 뭐 세금은 이제 주로 호텔에 붙이는 세금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요 내용을 할 때 드릴게요. 세금을 올리겠다. 세금을 올려서 경기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제 주민 투표를 한 거예요. 샌디에고 주민들 상대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가? 예,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 나 세금 올리지 마. 내가 아무리 풋볼을 좋아해도 그건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부결됐고 그 경기장 건설안이 그 샌디에고 차저스는 빠이빠이 하고 LA로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LA 차저스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항상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잖아요. 도시나.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그 민감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들이 많이 이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액티비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이 있잖아요. 뭐 국내 팀일 수도 있고, 뭐 해외 팀일 수도 있고, 뭐 토트넘 핫스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기장 새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 팀의 경기장 건설과 운영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조사해 보세요. 예. 뭐 어떻게 새로 짓게 됐는지, 기존에 어떤 구장을 사용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이 강의에 더불어서 액티비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 55분 정도 됐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이 이 각자 액티비티를 해보시면서 나머지 한 15분 정도 보충을 하시고 오늘 금요일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